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언제나 주민을 위해 뛰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 1, 2동이 지역구인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노원구의 입장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원구의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좀 이따가 나오시는 게 좋으시겠죠? 오래 서 계셨으니까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답변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초단체장, 즉 구청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2년 전에 대형마트들이 등장하고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잠식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그리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12년 전쯤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3조에 관련 제한과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의 목적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구청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관련 의무휴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마트 이마트 이제 영업 예. 일요일에도 할 수 있게 뭐 자꾸 이제 언론에서 그때 어느 지방에서 대구인가 어디서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꾸 이제 기자들도 물어보고 아무래도 이게 좀 이슈화 될 것 같기도 해서 사전에 좀 조사 차원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반대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예. 현재 우리 구 의무 휴업일은 둘째, 넷째 일요일이고, 그리고 영업시간도 0시부터 10시까지 규제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틀만이라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요일에 쉬는 날이 없었고요. 마트 노동자들은. 그리고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위협받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 월 이틀이라도 그것으로부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일요일에 쉬는 날을 만들어서 좀 건강권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였지요. 그러나 최근에 정부 기조에 따라서 부산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을 하고, 또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고, 동대문구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것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커머스라 불리우는 쿠팡, 해외 직배송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로 대형마트 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재벌 기업들의 매출이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다시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활성화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것은 그러나 대형마트만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모든 휴일에 영업을 한다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벌만큼 벌고도 넘친 유통재벌들이 이커머스에 밀리는 매출난을 가지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충족하고자 코로나를 거치며 이미 빚더미에 앉은 영세 상인들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나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 예상됩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상당수가 중년의 여성 노동자들이시고 지역사회,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사회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들이 쉴 때 일해야 되고 남들이 일할 때 쉬는 마트 노동자의 인권은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 사회가 쉬는 날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이분들은 하셔야 하고 평일에 휴일이 주어져도 가족과 사회가 일하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타의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휴식을 보장할 수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당연히 공휴일에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휴일이 소중하듯이 이분들에게도 휴일은 굉장히 소중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나마 있던 공휴일 의무 휴업을 이틀마저 평일로 변경된다면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문화생활 향유에 걸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보니까 서초구의 사례를 보니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풀어서 대형마트들의 새벽 배송이 늘어나는 것까지 추가가 되어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지자체들의 규제 완화 기사를 보시고 당장 공릉동의 도깨비 시장 상인들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의 노동자들도 불안해하면서 질문을 하시곤 하시는데요. 이 본 의원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규제를 할 게 아니라 국회가 법으로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못 받고 영업시간 제한도 규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관련 법조항 개정이 더욱 규제를 뚜렷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현행법상 기초단체장, 즉 우리 구청장님에게 재량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현재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청장님의 판단에 뭐 도깨비시장, 상계 중앙시장의 상인들의 이제 상권 그리고 수많은 골목 상권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문제고 이마트 월계점, 트레이더스 월계점, 롯데마트 중개점, 노브랜드, 노원 상계점과 중개점, 홈플러스 중개점 등등 대형마트의 브랜드 점포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롯데 슈퍼 같은 SSM 점포의 노동자들의 건강권까지 모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지 이후에 갈수록 이커머스 거래의 활성화로 점포가 있는 대형마트들의 압력은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입장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규제 완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100%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의 그 유통 기업들이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너무 무리한 그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한 저한테 권한이 있다면 이 권한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규제 완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운 답변이시고요. 구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저도 예상은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굉장히 마음에 안도가 됩니다. 어쨌건 사회적으로 이 사안은 10여 년이 넘는 전부터 대형마트 유통재벌 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많은 골목 상권들의 이해관계와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에 이제 위태롭다고 제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다시 역행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잘 방어해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또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 그 말씀드립니다. 권한이 구청장에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포괄적인 주제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아마 준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점 양해 말씀드리고 뭐 적극 긍정적인 형태의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답변 주실 수 있는 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문제들은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한 문제 중에서 고등학생들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특히 공교육 강화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주민들이 워낙에 지속적으로 고등학생 한 명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엄청 유난을 떨지 않아도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의견을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2021년도에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때 이제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 국민들의 고등학생 교육비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고 또 서울시와 지금 우리 교육 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 입학준비금 제도 같은 것들 그리고 무상급식 제도 같은 것들이 갈수록 확대가 되면서 부모들의 고등학생에 대한 양육비 부담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고등학생 한 명이 학교 다니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의견을 주시고 하셔서 따져보게 된 내용입니다. 우선 버스비입니다. 노원구 관내에서만 이용해도 청소년 기준, 지선버스 비용 기준으로 1일 왕복 1,800원입니다. 이게 요즘 고등학생들이 주말도 없이 대부분 매일 학원이나 독서실을 오가기 때문에 뭐 30일을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그렇다 보니까 월 버스비가 54,000원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청소년들의 버스비가 720원이었다가 180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기 때문에 한 달에 1,800원이 오른 상태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들은 중계동 기준 영어 학원이 학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영어 학원 기준은 40여만 원 내외이고 또 논술이나 과학, 시험 대비반을 추가로 듣지 않고 국영수만 수강해도 월 100만 원 가량의 학원비를 지출합니다. 학원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우신 사정이고 또 이것은 사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학원비에 대한 얘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공교육에 집중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도 이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한 달 정기권으로 적게는 한 12만 원, 13만 원, 많게는 한 25만 원까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넓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 학습을 위한 그 학습의 집중도를 위해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일수록 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학생들은 학원에서 기출문제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의 학습지 구매 비용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꾸준히 들고 있는 것으로 뭐 이런 거는 통계를 지금 낼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양상이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을 다니든 독서실을 이용하든 많은 학생들이 집 밖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저녁 식사를 밖에서 또 해결을 하고 또 성장기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간식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제 뭐 가정마다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적게 들어도 한 20만 원, 많이 들면 한 30만 원까지 식비와 간식비가 고등학생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물가로 인해서 비용을 줄이고자 끼니를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행 교육 비용도 상당합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수련회
교육 여행 비용들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부터 해마다 가는 교육 여행비가 30에서 4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 공립학교 기준으로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구청장님 혹시 얼마 정도 드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 한 50만 원 들지 않을까요? 적게 들어도 7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70만 원 정도고 일부 학교에서는 해외 여행까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이제 공교육 안에서 굉장히 비싼 체험학습 비용이나 여행 교육 경비 그리고 수학여행 비용, 수련회 비용 등을 이제 지불해야 하는 사정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도 고등학생인데요. 밤마다 한 2-3명 정도씩은 못 가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뭐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유를 파악할 수 없으나 어쨌건 많은 학부모님들이 과도한 체험학습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이라도 고등학생 한 명당 가정 밖에서만 월 한 50여만 원 이상의 비용이 가정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 사교육까지 받는 학생들은 한도 끝도 없이 비용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학습 조건, 여행, 학습에 대한 접근과 이동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여기에 장애인 학생이면 더 많은 비용이, 집이 먼 학생이면 더 많은 비용이, 예체능을 하는 학생이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의 평등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즉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학습에 대한 보충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돈 걱정 없이 공교육을 받고 입시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 대중교통비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던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자치구들은 대상 인구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정책을 과감히 검토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광진구에서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50% 가까운 세대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높은 부동산 가격, 높은 물가 등 서울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대도시 서울의 저임금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며 고비용을 그냥 감내하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분류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고등학생 청소년을 키우면서 이와 같은 고비용을 감내하기에는 모든 가정에 큰 부담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앞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짧은 기간 안에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없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 2-3만 원 정도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원구 고등학생 교통패스 발급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라도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한 플랜을 세울 수 있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용이 노원구 고등학생 연령대가 한 15,000명 좀 넘더라고요. 15,000명 좀 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자치구 우리 노원구가 지원을 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아마 들 걸로 예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단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입학준비금 제도를 함께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이 입학준비금 지원 제도가 수학여행비 지원 제도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플랜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원 지역에 소재한 스터디 카페나 식당들과 제휴하여서 노원구에 고3 학생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이용권 같은 것이 발급되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정책적 아이디어로 고3 학생들로 좁히면 좀 대상자가 한 5천 명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노원구가 키워내는 인재들로 자라날 이제 미래 인재들인데 이 학생들이 고3이라고 하는 입시를 앞둔 시절 그리고 혹은 입시를 하지 않고 바로 현장 노동자로 사회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가장 건강한 인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뭐 음식을 섭취하고 또 스터디 카페에서 취업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너무 고비용의 고충을 좀 덜 겪을 수 있도록 노원구가 응원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의 이제 학비 부담, 학비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다 급식비 냈거든요. 그리고 등록금도 다 냈었고, 그다음에 입학준비금은 뭐 꿈도 못 꿨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걸 다 지금 해결합니다. 교육청하고 서울시와 구가 매칭을 해서 입학 등록금 없어졌고요. 급식비도 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없어졌습니다. 입학준비금도 뭐 저희가 전체로 저희 구비만 한 8억 정도 들어가니까요. 전체 37억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 시절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학비는 굉장히 최소화됐습니다. 말씀대로 교통비 정도 저희가 부담해야. 저는 의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게, 주말에 학원 가고 밤에 따로 스터디 카페 가는 거는 저는 별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교육과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이 사교육과 공교육을 저는 반드시 갈라야 되는 거고요. 사교육이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집안 형편이 안 돼서 사교육을 못하는 저소득층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교육과 사교육을 다 묶어가지고 주말에 교통비까지 다 묶어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학교를 다니는 그때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면 교통비, 그걸 가지고 좀 추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만 해도 1년에 노원구가 11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만. 전체 초, 중,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유치원까지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1년간 저희가 무상급식 비용이 순수 구비 예산만 110억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옛날에 그걸 다 본인들이 다 부담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거 해결했습니다. 등록금 다 지금은 무료입니다. 물론 그거는 무상교육의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그리고 입학준비금까지도, 이거는 서울시 교육감이 세게, 저는 솔직히 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하면 과연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입학준비금, 그 다음에 또 뭘 지원해야 되지?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교통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터디 카페 이용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수학여행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근데 말씀대로 이게 돈이 넘쳐나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상급식만 11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얘기했던 수학여행비요, 고등학생 5,000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5,000명인데 세경에 다 가져나고 보통 고2 때 많이 수학여행 한 차례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로 주로 가죠. 70만 원씩만 따도 35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수학여행비 지원할 겁니까? 중학교도 수학여행 가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도 5,000명입니다. 거기도 70만 원 곱하기 5,000명 하면 35억입니다. 70억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6학년 때 수학여행 갑니다.
지금 노원구 초등학교 한 4,000명쯤 됩니다. 그 좀 줄이더라도 수학여행비만 100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또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재정이 풍부하고 예를 들면 재정 자립도가 높고 이런 곳이라면 구 차원에서 할 수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원님은 지금 이거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입학준비계처럼 구하고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제안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그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어디까지 그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학교라는 교육청 안에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저는 사회적 합의가 좀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최소 35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중학교 학부모들 가만 안 있을 거고요.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80억, 90억까지 저희가 부담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바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걸 근거로 25개 다른 구청장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모르죠. 지난번 입학준비금처럼 서울시 교육감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교육청이 50% 되고 서울시가 30% 되고 구가 20% 되세요. 우리 합시다. 이러면 모를까. 그리고 또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는 50만 원씩 수학여행 창의체험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로 유지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교통비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교통비라는 게 아까 이제 5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주말까지 다 끼었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교육을 받으러 가는 아이들에 의한 교통비 이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면 아까 말씀대로 좀 할인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 권한보다는 서울시 시장이 워낙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의나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로 지금 가정에서 학비 교육시키는데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액수냐 이거는 또 조금 좀 논쟁과 좀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조금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점에서 이제 구청장님은 아직 판단을 하지 않으신 영역이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혹은 이제 저와 의견이 조금 다른 영역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사교육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키우는데 국가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그답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통비와 수학여행 비용 같은 것들이 각 가정에 과도한 수준으로 부담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도한 수준이 아이들 아까 1인당 3만 원인가 4만 원 교통비 이게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지출되는 게 과연 과도한가 아닌가 이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는 과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 상황상 사정상 1년에 최소 35억 정도를 따로 무상급식 말고도 110억 말고 30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옳은가 이건 또 의회 의원님들이 또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집행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네,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아니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요. 예. 구청은 지금 써야 될 아시잖아요. 우리 예산이 예. 규모도 그렇고 예. 복지 예산이 지금 6,500억, 70% 가까이 지금 복지 예산으로 매칭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실 거고. 그 전체 예산을 다 봤을 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다 해줘야 될 일입니다. 저도 동네 다니면서 간담회에서 들어보면 다 필요한 일이에요. 절박합니다. 듣고 오면 저도 막 하고 싶어요. 막 다 메모해 놓습니다. 근데 이걸 다 총괄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때 하나하나 자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예. 이걸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다른 걸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저희가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학문화관, 천문우주과학관 교육 플랫폼을 짓고 있는데 어린이 극장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활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을 좀 더 지원하는 게 맞을 건지 방법은 고등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교육 혁신지구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11억씩 해서 그게 11억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학교에 저희가 마을이 학교다 교사도 파견하고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보석 같은 하루도 지원하고 마을 교사도 상담 교사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고등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게 옳은 건지 그 미래교육지구가 11억밖에 안 된다니까 아주. 근데 학교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등학교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한 미래교육지구의 사업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금성으로 하나하나 지원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선뜻 동의가 잘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부총장님.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주제가 나와서 고민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던 중이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대중교통비에 1년에 만약에 청소년에게 1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1년에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5천 명 정도니까. 예? 5천 명이 아니죠. 아니, 저 15,000명. 15,000명. 월 10만 원에 12개월로 하면은 120만 원 아닙니까? 네. 그거를 15,000명으로 곱해야 되겠죠. 네. 좀 곱해 주세요. 15억이 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교통비 36,000원이요. 그 어떤 사람이 그 36,000원만 쓰고 살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부담할 수 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통비 36,000원만 지불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부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생활에서. 그렇죠. 그래서 교통비가 한 사람 앞에 하루에 1,800원인데 고등학생들이 왕복 이게 그 20일을 학교를 가는 시간만 따지면 그것만 해도 36,000원이에요. 36,000원 맞을 겁니다. 20일 동안 1,800원 하면 36,000원인데 이 돈이 부담스러운 돈이냐 안 부담스러운 돈이냐라고 따지면 그거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부잣집에서 다른 비용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36,000원을 지불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달 경제적으로 허덕거리는 가정에서 다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매달 36,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36,000원이라는 교통비 자체가 비싸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거라도 지원을 해주면 다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까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비와 특히 체험학습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 비용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말로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지금 그 1인당 한 달에 36,000원 교통비를 12개월로 하면 43만 원이고요. 고등학생을 총 15,000명으로 곱해보면 65억 나옵니다. 네네. 이걸 자치구에서 지원을 한다고요? 교통비를 1년에 10만 원으로 예를 들면. 예? 10만 원으로 예를 들면. 아니 한 달에 36,000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12개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3만 원이죠. 예. 근데 15,000명이잖아요. 고등학생만 해도 예. 곱하면은 65억 나옵니다. 네. 이걸 매년 구비로 그러면은 지원하자는 이야기시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두는 게 맞는가요? 그거는 자기 그러니까 정책 예산이 정말 많으면 네. 예산이 정말 많으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다 얼른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를 들면 말씀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가 그것마저 버거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정책들을 해오고 있는데 수학여행비도 지금 저소득층에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가야지 이게
이게 전체를 그냥 다 15,000명을 다 한 달에 교통비 36,000원씩 지원한다. 그것도 구비로 65억까지 들여서 이거는 너무 과한 예산 집행, 과한 투자 아닌가요? 그거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동의가 안 된다는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여쭙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만 또 지원하겠습니다. 중학교는요. 중학생들 저기 버스 안 타고 다닙니까? 자, 거기도 구청장님. 15,000병쯤 될 텐데. 구청장님, 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까지 해가지고 가정통신문에는 체험학습은 수업의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 부담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볼 겁니까? 아니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다 마찬가지죠. 예. 다 그 체험학습비는 문제를 따로 다 냅니다. 예, 그 문제를 다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고 무상교육이라는 하지만 게 어디까지를 지금 그러니까 보장할 것인가 이 전제와 그 다음에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을 예를 들면 저는 당장 하시는 게 서울시나 교육청이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당장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게 뭐 인력도 아니고 수십억인데 이렇게 쓴 만큼 다른 데 써야 될 게 그럼 줄어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선뜻 얼른 다른 데 뭐 다 여유 있게 썼다고 한다 예산이 남았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무상교육이라는 대명제하에 동의하면서 여기를 쓰면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줄어들어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든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저는 일단은 이 질문을 한 의도는요. 무상교육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할 장기적인 정책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에서 정책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가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돈이 없다, 이제 돈이 한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번에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면서도 900억이 넘는 2월금이나 지출 잔액, 600억이 넘는 지출 잔액이 발생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설에 뭐 공릉구민체육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과한 2월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면 일부는 연말에 내시 금액이 내려와가지고 이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월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 못 받을까 봐 사업에 묶어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전부 다 간내시가 내려온 거하고 실제로 집행됐을 때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빚어지는 그런 2월금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2월금이라는 게 어디 뭐 구청장 쌈짓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추경 재원이 돼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무상교육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나 국가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는 지금 당장 즉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학여행비라든가 교통비까지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갈수록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 물가가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 민생의 고통을 많은 주민들께서 얘기하고 계시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가닿고 있고 우리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복지 혜택이 늘어났지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비중이 복지 예산 비중이 그렇게 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향을 여전히 비전을 갖추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소득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에게 아동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비와 그다음에 수학여행 경비, 체험학습 비용이 수익자 부담으로 개별 가정에 책임지어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향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온 국가와 서울시와 그리고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듯이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듯이 온 세계가 그렇게 준비하듯이 무상교육 전면 실현을 위해서 개별 가정의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향까지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방향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 의원은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서 특히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되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의 그 권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일 지정 문제,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문제가 우리 구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그리고 그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인 주민들에게 건강권을 어떻게 해칠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담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반가운 답변, 오승로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을 하고 있는 한 그 규제를 풀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반가운 답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틀이 많이 갖춰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개별 가정에 많은 부담이 지어지고 있는 현실을 덜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덜어내기 위해서 장기적인 구상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과 전망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함께 견해를 나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설적으로 정책에 대한 전망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